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나우 코리아의 김규하 대표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 인스파이어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규하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저희 펫메이트의 권영희입니다. 대표라고 하십니다. 저희 인스파이어 리더십 프로그램은요, 신수정 리더님께서 이끄시는 저희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 신수정 리더님의 인스파이어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간 훌륭한 리더분들과 인스파이어 리더십 과정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이 과정을 같이 한 멤버들이 수십 명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스파이어 멤버에는 다양한 리더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 CEO도 있고요. 외국계 지사장, 임원, 교수, 의사, 기업의 기술 리더, 경영 리더 등 다양한 리더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리더십 at remote work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두 분의 리더가 이 세미나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한 분은 현재 펫케어의 권영혜 대표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시고 지금 한국에 잠시 들어와 계십니다. 직원들이 미국에도 있고요. 중국, 유럽에도 있는데 원격으로 채용부터 사업까지 모든 것을 진행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회사를 키우는 실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다양한 실험을 하셨고요.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원격으로 글로벌 사업을 수행하고 경영하는 탁월한 노하우를 습득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요, 디지털 업무 솔루션 서비스나우의 한국지사 김규하 대표입니다. 한국 IBM, 피보탈 등의 임원을 거치셔서요, 지금은 한국 지사를 맡고 계십니다. 싱가포르에서 영업 책임자도 수년간 하셨습니다. 당연히 원격 사업이 생활화되어 있고요. 다양한 원격 근무 툴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단순하게 원격 근무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리모트 기반의 리더십, 인사, 재무, 마케팅, 이 사업 전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모트 기반의 글로벌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노하우를 습득하실 기회입니다. 이후에도요, 저희는 AI 등의 다양한 기술 주제, 또 벤처 경영이나 리더십 같은 경영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수정 리더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을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말에 이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세션은 저희 옆에 계신 팬메이트 권영혜 대표님께서 실리콘밸리에 일하는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 리모트 워크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각각의 세션에 약 20분씩의 영상들은 사실 사전에 촬영을 하고 좀 일부 편집을 한 상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 녹화된 영상을 저희가 플레이를 할 거고요.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금 옆에 보시는 채팅창에서 필요하신 질문들, 생각하시는 내용들 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션 플레이가 끝난 다음에 라이브로 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일부 선별해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두 다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은 말씀을 세션에 이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나우 코리아 대표 김규하라고 합니다. 오늘 인스파이어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웨비나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저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펫케어 대표 권영혜 대표님을 모시고 리더십 at 리모트 워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인사 아까 하셨나요?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퍼니 팩토리의 권영희라고 하고요. 저희는 지금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에어리에서 펫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질문을 저희가 하고 이제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제가 제일 첫 번째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저기 IBM 다니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투자업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고 돌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매출 800억짜리 베이에리어 스타트업이 되셨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투자 씬에 있었고요. M&A 파트 뭐 교두라는 회사에서 한 26개, 28개 정도 투자 쪽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 있었는데 투자한 회사가 생각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한국 사업은 대표님이 알아서 잘 하시니까 해외 사업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엔게이지먼트를 하게 된 거고 그 사업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펫 헬스케어까지 와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됐고 중국의 홍콩, 광저우, 셴젠, 베이징 뭐 이런데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그 샌디에고, 뭐 워싱턴 DC 이렇게 여러 개 지역에서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국가의 직원들 그리고 9개 지역의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고요. 예. 요새 이제 지금 8개국을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국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뭐 뉴노벌 그래갖고 한국에서도 여러 이제 이런 원격 근무를 위한 도구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지금 대단히 많은 어떤 인프라와 도구를 활용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뭐 줌 그냥 쓰시나요? 사실 저도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사실 되게 많은 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회의 툴 같은 경우는 줌뿐만 아니라 다른 뭐 스카이프나 팀스 같은 것도 쓰고 있고요. 협업을 하기 위해서 아사나, 뭐 트렐로, 코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노션 이런 것들 쓰고 지금 마케팅에서는 뭐 앱스플라이어라든지 자피어라든지 시각화 툴 같은 것들도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자피어 연동해서 구글 시트 연결해서 빅쿼리까지 사용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웃풋 그리고 목표를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시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서 그 어도브 XD 그리고 피그마 글라이드 앱이라는 그 시각화된 툴을 앱에다 올려서 쓰는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대단히 여러 도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더 관심 있을 부분들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고 이 다구체 팀들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리더십을 쌓으셨는지 궁금할 텐데요. 처음부터 그냥 다 셋업이 돼 있었나요? 아니면 제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그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불합리한 적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를 만들고 승인 프로세스를 거치고 거기서 승인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불합리한 업무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고쳐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 전쟁터의 제일 앞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규 입사자보다는 경력자보다는 실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뭐 애플이나 테슬라에 계신 분들을 모셔오고 그런 분들을 경력자를 모시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아시아계 대표의 서비스도 생소하지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가 잘 지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 경력자들이 와서 자기의 업무를 자기의 역할들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프로세스가 되게 명쾌하게 돼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오기도 힘들고 오셔도 금방 다른 데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부 프로세스를 즉 말씀드리자면 얘네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팀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세스를 되게 정교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되게 탄탄하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프로세스나 팔리시적인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구성원들하고 이렇게 잘 공유하고 알리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8개 지역에 나눠져 있거든요. 시간대도 거의 시차도 뭐. 네. 심지어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제 한국의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이렇게 영상 원격 회의를 합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일요일 오후 5시거든요. 예. 그러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팀원들은 일요일 오후 5시에 회의를 참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다 참석하세요? 참석을 합니다. 네. 참석하세요?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5시인데도 참석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부 프로세스가 됐고 그렇게 해야지만 업무 프로세스가 전 지역에서 그 리모트 워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고요. 저 역시도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 오후 3시쯤 되면 회의를 준비하고 이번 주 할 일, 이번 달 할 일을 정리해서 메일을 보내고 그 메일들을 팀원들이 보고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떤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구나, 어떤 태스크가 진행되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직원들은 리모트 워크가 베이스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집에서든 사무실에 나가서든 리모트 오피스에 나가서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하면 컴퓨터를 키면 아사나라는 툴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일, 오늘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이번 달 할 일을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시, 만약에 9시 출근한다 그러면 9시 반에 자기가 한 일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후 4시에서 4시 반 정도에는 오늘 할 일 적은 내용들을 정말 했는지, 안 됐으면 그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에 이슈가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안까지 같이 얘기하도록 저희가 매일 하는 일, 그리고 매주 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까지를 모두 공유하게 하도록 합니다. 제가 아마 네. 듣기로는 뭐 데일리 스탠드업이나 오후에 하는 체크인이나 이런 정도의 어떤 일정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거를 네. 그러면 캘린더에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모두 모여서 공유를 하시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슬랙이라고 하면 CO2라는 그런 이렇게 뭐 인티그레이션 툴이 있는데 자동으로 네. 아침 9시 혹은 아침 10시에 오늘 할 일을 쓰세요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되고 오후 4시나 4시 반 되면 자동으로 그 로컬에서 자동으로 그게 얼러트가 와서 자기가 한 일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상에 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을 해서 자동화돼서 자동으로 자기한테 얼러트가 오고 자기하고 일이 연계돼서 진행되는 다른 팀, 다른 지역의 팀, 다른 팀원의 업무들이 자기한테 얼러트돼서 같이 오게 그렇게 지금 세팅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플로우라든지 또 자동화된 어떤 이제 업무 흐름들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이제 직원들이 이미 리모트 워크에 다 익숙하신 상태로 입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새로 어떤 분들은 거부감이 있으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처음 직원 채용을 할 때 인터뷰를 할 때부터 저희가 한 5번 정도, 5번 이상 정도 하는데요. 5번 정도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리모트 워크에 대한 사용하는 툴 그리고 실제 해봤던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고 기존의 회사 혹은 기존의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보여달라고 하고 실제 화면을 열어서 합니다. 리모트 워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아사나를 쓰는 방법, 코다를 쓰는 방법, 텔로를 쓰는 방법,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분들은 저희 채용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죠. 스크린 아웃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모트 워크를 하는데 그런 툴을 쓸 줄 모른다, 구글 시트를 쓸 줄 모른다, 자피어를 쓸 줄 모른다 이러면 사실은 저희가 채용할 그러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대표님 이제 예. 직원을 뽑으실 때 아무래도 예. 베이에이리어에서 출퇴근하실 수 있는 뭐 산타클라라에 사시는 분들, 저 위쪽에 사시는 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고려는 전혀 안 하시고 위치랑 전혀 관계없이 사람을 뽑으시는 건가요? 그러진 않죠. 이제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오피스나 시애틀 오피스나 샌디에고 오피스 있으면 구심점을 만들어 놓고서 일주일에 그래서 3일은 그 리모트 워크라고 2일은 뭐 집에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오피스에 나와서 한다든지 보통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회사들도 지금 코비드 19처럼 풀로 이렇게 리모트 워크는 하는 거 없고 네. 일주일이 있으면 뭐 5 워킹데이 그러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를 그렇죠. 리모트 워크를 하고 나머지는 출근한다든지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회의를 하는 시간들 그리고 집중 근무를 하는 시간들 이래서 저희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있는 직원들 12시부터 4시까지는 집중 근무 시간으로 해서 그때는 그 로컬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리모트 워크하고 챗 날렸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 할 수 있게 그렇게 집중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네네. 회사에서도 그런데 소속감이나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직접 회사를 만드시고 그 문화를 만들어 가시고 설파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 원격 근무시고 어떻게 보면 대면 못 하시고 뽑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어떻게 그 문화를 이제 가르쳐 드리고 우리 회사 문화는 이래.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창달을 하고 이제 설파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소속감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직원이 굉장히 많았다가 200명도 넘었다가 200명이요? 200명이 넘었다가 지금 다시 고쳐 앉을래? 50명으로 고쳐 앉을래, 이렇게. 50명으로 줄은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리모트 워크를 생각을 못 하고 서울에서 혹은 중국 셴젠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서비스를 크게 벌렸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회사 내에서 그리고 업무적인 라인 만드나요? 회사 안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직원이 200 한 명이니까? 20명 정도만 돼도 네. 누구 라인을 탄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표 라인은 없어요? 대표 라인? 저는 지금 저희 직원 중에 저희가 직원이 60명 조금 되는데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아, 그래서 제 라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요. 모국어가 안 되니까 대표 라인이 없구나. 예.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저 라인을 따는 사람은 지금은 없고요. 네, 국적마다 이렇게 로컬이나 아니면 국적으로 모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 되게 타파해서 그런 네. 것들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리모트 워크를 하던 일을 하던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먼저 하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분을 하야했냐면 아마존에서 헬스케어 하는 헤드를 데려왔어요. 아, 헤드를 모셔왔어요. 그분은 어떻게 모셔왔냐면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비슷한 직종에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을 계속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핏이 맞는 사람이 아마존 헬스케어에 헤드로 계신다 그러면 그분들을 계속 모셔오려고 해요. 저희가 만약에 헤드헌터를 연결해서 직원을 하이어할 때도 채용할 때도 저희는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아마존의 헬스케어 헤더, 구글의 헬스케어 헤더를 그런 분이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야지 저희 회사에 합류를 하셔야지만 다른 분들도 그분을 보고 오시지 저를 보고 오지는 않거든요. 저는 사실 뭐 레퓨테이션도 없고 제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제가 실력이 그 사람들도 더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현지에 있는 정말 그 멋진 분들이 들어오시고 실력이 끝내주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분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 팀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는 한 경력자, 될 수 있는 한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오신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당신 어차피 아마존, 구글에 테슬라에서 헤드까지 하지 않았었냐. 어차피 좋은 회사 다녀봤으니 우리 회사에 와서 이런 조그만 회사에서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거 당신이 팀 빌딩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해봐라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고. 예, 물론 이렇게 그렇게 데려와서 네. 모시고 와서 예, 저희 회사 일을 이렇게 더 푸시를 시키지만 저희가 데려올 때는 그렇게 그분이 대기업 다니면서 약간 불편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세일즈 타겟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회사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포기했던 그런 네. 꿈을 실현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컴퍼니 팩토리이자 드림 팩토리처럼 문화를 만드시고. 예, 저희가 컴퍼니 팩토리라고 이름을 만든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펫 헬스케어도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 진행을 할 때 어떤 한 분이 중국의 셴젠에서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사업 제안서를 만들고 그 제안서를 가지고 충분히 저희 팀원들 그리고 저희 의사결정자들을 주주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켜서 그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저희가 셴젠 광저우는 스핀오프 시켰고요. 그 사업을 받아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지금 굉장히 커져서 지금 셴젠 광저우에서만 한 달에 5 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녁은 대표님이 사시는 걸로.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제가 하셔도 사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뽑고 회사 문화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컬처를 이식해드리고 네.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 기존에 또 인력이 있으시잖아요. 몇 년 네. 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얼리 이제 스테이지에 조인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인파워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의 제가 매주 1대1 퍼스널 미팅을 합니다. 1대1 개인 미팅을 해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1대1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매니저급들을 매니저급들도 하고 피플 매니저급들이 한 5명 정도는 네. 거의 매주 1대1 미팅을 하고요. 나머지 50명, 60명 되는 팀원들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기회가 돌아가서 지금 하는 일, 지금 불편한 일, 잘 안 되는 일, 혹은 집안이 우환이 있다거나, 뭐 네.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뭐 아버님이 아프시거나, 가족에 누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는데 컨플릭이 생긴 게 뭔지, 일을 하다가 불편한 게 뭔지, 혹은 뭘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 말을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분이 좀 더 편하게 저한테 어떤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서로 알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얘기를 오픈마인드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컨플릭을 갖고 있는지, 팀장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혹은 라인 안 만드는지. 그쵸. 네.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어떤 컨플릭이 있어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만약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왜냐면 회사가 성장하는데 저희가 비전이나 미션은 없어도 성장하는 목표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1년에 연 성장률이 200%에서 250% 되는데, 물론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개인도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네. 200%, 300% 성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팀원들하고 혹은 팀장들하고 피플 매니저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그분들을 일을 더 많이 들여서 그분이 성장하게 하든지 아니면 조용하게 네. 하산하게 하든지는 선택하게 하죠. 그게 서로 피어 리뷰를 해서 성과 평가를 한다는 건 좀 그런데 네. 회사의 방향과 본인의 가치관, 회사의 성향과 본인의 성향이 다르다고 판단이 된다면, 왜냐하면 저희 회사랑 핏이 안 맞을 뿐 다른 회사에서 훨씬 더 성장을 하거나 그렇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더 장려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원온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네네. 20명만 일주일에 원온원 돌려도 거의 화장실 갈 새 없이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잠은 네. 주무시고 다니세요? 저희가 하루에 여러 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루에 3명도 해보고 10명도 해봤는데 지금 2명 정도로 잡았어요. 저희가 1시간을 한다 그러면 30분 정도는, 그러니까 1시간의 텀을 갖고 30분 정도는 메일로 먼저 이분의 지금의 상황, 그리고 일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이슈들 이런 것들을 먼저 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뭐 3번, 5번, 10번 이렇게 하고 30분은 정말 화상회의나 리모트로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한 1시간 안 넘게 하는데, 물론 뭐 1시간 넘을 때도 가끔 있는데,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루에 2시간을 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 에너지가 소모되고 제가 힘들어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또 말씀 주신 게 이제 줌이나 이런 원격 근무를 했을 때 네네. 집중 근무도 말씀하셨고 네. 보통 회사들에서 저희도 들으면 30분 이상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아니면 네네. 뭐 2시간 줌 잡고 이렇게 아니면 네. 웹엑스를 잡고 네. 원격으로 이렇게 계속 미팅을 하면서 논의하는 게 너무 사실 지치는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저희는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하루 전날 혹은 최소한 2시간 전에 공유를 하고, 그 회의에서 그 의사결정자는 2명, 3명이 안 돼, 반드시 딱 1명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는 분명히 의사결정할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할 때는 안건이 있어야 된다. 그 안건은 하루 전날 공유해야 된다. 두 번째, 의사결정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2명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의사결정자가. 세 번째는 그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부러뜨리고 넘어가야 하는 의사결정 사안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가 충족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가한 사람도 그렇고 의사결정자도 그렇고 회의를 5분이든 10분이든 지나서 그게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회의를
여기서 끝낼 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한을 지금 말씀하신 주었어요. 협업이나 회의 과정에서 뭔가 셋업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뭐 웹엑스든 줌이든 뭐 팀스든 이런 거 쓰실 때도 원격 도구를 쓰실 때도 그 셋업대로 먼저 딱 띄워놓고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도구들을 띄워놓고 시작하실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뭐 구글 덕스 같은 것들을 사용했는데 지금 네. 아사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사나하고 코다 같은 그런 협업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지금 안건들이 있잖아요. 오늘 회의하는 목적 안건들이 있으면 그 안건들을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안건들을 1분이나 2분 동안 정독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늘 회의 안건을 정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안건을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본인이 알거든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제프 베조스가 그렇죠. 이렇게 네.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따라 했는데 한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누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자기가 정독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따라가고 있고 그 안건들이 의사결정 요건들이 있으면 회의가 끝나는 순간 거기서 반드시 부러뜨리고 넘어가요. 의사결정이 완료돼야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자 그리고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레나를 정해지고 언제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끝나게 하는데 그게 이미 다 공유됐고 의사결정자와 참여자들이 그 아레나를 정해져야만 그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다 정리가 되고 그 안에서 중간에 들어온 새로운 안건이나 새로운 태스크들이 있으면 거기서 작업을 다시 해서 인풋을 해서 회의가 끝나는 순간 다 공유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도 일을 해보고 중국에서도 일을 해보고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할 때 가장 큰 일을 하는 차이가 리모트 워크든 아니든 제가 가장 큰 차이라고 느끼는 건 속도인 것 같아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한 예를 실리콘밸리가 더 빠르다고 예, 말씀을 주신 실리콘밸리가 거고요. 너무너무 빠른 게 제가 현지 같은 로컬에 같은 시간대에 있으면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럼 1시간 안에 답변이 와요. 1시간 안에 답변이 오는 거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면 진행되는 업무의 상황 그리고 연계되는 다른 사람,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연계된 그런 일들을 전부 다 파악하지 않으면 1시간 안에 답변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은 10분 안에 답변이 와요. 10분 안에 답변 오면 그거에 대한 대안과 결론과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잘 이 상황을 모른다면 내가 내일 10시까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걸 다시 챙길게 라고 10분 안에 메일이 와요. 이렇게 일이 빨리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가서 제가 가장 감사한 이유는 되게 스마트하고 되게 일을 빨리 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데 너무 이 부분에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빨리 하려면 해보고 일 잘하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권영애 대표님을 모시고 실리콘밸리 800억 매출을 만든 이 스타트업에서 리모트 워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핵심 요소가 있는지 잘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권 대표님 옆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지만 사전 녹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대단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다 답변을 제한된 시간에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요. 여전히 많은 피드백 감사드리고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추린 질문들 중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윤태호님께서 주신 질문, 회사에서 시행착오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구성원들하고 개선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냐라는 질문이십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보이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보이스가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금이 들어오고 입금이 들어오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입금이 5월 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된다면 안 들어왔으면 저희가 몇 월 며칠까지 예를 들어서 8월 31일까지 인보이스가 나가고 돈이 들어와야 된다면 그 프로세스를 담당자한테 그리고 계약된 회사의 담당자한테 자동으로 메일이 가게 하고 저희 회계팀에서 그 돈이 안 들어오면 그거를 담당자하고 상대방 회사한테 연락할 수 있는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연락할 수 있고 하루 이후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회사 정책으로 팔라시로 정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시행착오 겪었던 거를 예. 조금 더 넓게 공유를 하고 회사의 네. 팔리시로 반영되도록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프로세스를 고치는 방식으로 예. 한다라는 저희가 답변을 주신 것 이거를 같아요. 한 2년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걸 하는 이 프로세스 이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데. 대정하는. 네. 이게 지금 오토메이션 기능이 그러니까 뭐 자피어나 아니면 코더나 아사나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오토메이션이 있어요. 자동으로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제 메일로 그걸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중에는 조정현님께서 하루에 자신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그 업무 내용이 적절한지 또 그 합의나 조율 과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수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자기가 업무 양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대표이사가 모든 직원의 업무를 알 수 없지만 팀장이나 팀원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는 이게 이 태스크가 적절한지 그리고 다른 팀원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일하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압니다. 근데 그게 한 줄이라도 굉장히 시간과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있고 되게 길게 적어도 그 일이 금방 끝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건 매니저하고 얘기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 업무의 양이 적절한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걸 완수했느냐. 너무 쉬운 일을 오늘의 태스크, 이번 주의 태스크, 이번 달의 태스크로만 가져갔냐. 이러면 사실 프리라이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팀장이 그 팀원한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팀원이 이게 언페어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절한 업무로 서로 피플 매니저 그리고 매니저와 같이 얘기하기로 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태식님께서 남기신 질문인데요. 뭐 실리콘밸리에서 출장을 가보시니 이제 미국 개방적이고 개인적이고 단기간에 열정을 쏟는다. 이제 한국 엔지니어들도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출신이었던가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금 파이썬 네. 그래서 네,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을 하고 경험하신 있습니다. 네. 분께서 그런 입장에서 한국 엔지니어 분들한테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사실은 이걸 왜 하는지 이걸 하면 어떤 베네핏인데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팀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하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그거를 서로 논의를 하고 그 논의된 일을 프로세스를 잡아서 혹은 업무 진행 사항을 구조화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요. 근데 조금 다른 케이스면 한국 팀원이 전에 있었는데 그분은 업무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팀원, 피플 매니저, 팀 매니저하고 논의를 하고 진행되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지용님께서 해주신 질문에는 업무에 빠짐없는 공유가 대단히 중요한데 또 성과도 명확하게 나오는데 어떤 레벨로 어느 정도까지 공유 과정을 갖는지 궁금하시답니다. 사실 저희가 자기 일을 공유하는 첫 번째 목적은 저 일 잘하고 싶어요. 저 일 이거 잘하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 제가 이 일을 하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라고 공유를 하는 거지 내가 혼자 하는 일은 사실 공유하는 일은 업무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 업무를 정리할 때 누구 팀 누구하고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런 단계니까 이거를 알고 있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관점입니다. 예, 지금 또 간단한 질문도 또 답변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오태정님께서 네. 리모트 워크를 진행하시다가 재택근무 등등을 진행하시다가 어떤 작업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간대가 다른 담당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샌프란시스코의 일요일 오후 5시는 한국의 월요일 날 오후 9시거든요. 오전 9시거든요. 날짜가 다르고 시간이 달라요. 타임존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메일을 혹은 공유된 일을 보고서 인지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답변하는 1시간 이내 답변하는 왜냐하면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차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고 인지한 근데 대대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 내부 룰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룰은 이제 시차가 다르더라도 인지하면 무조건 1시간 이내 응답을 예. 한다. 예, 그리고 그 기본 1시간 이내 안 가져간다. 된다면
안 되는 이유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래서 오늘까지는 안 되니까 내일 뭐 오후 5시까지 혹은 4시까지 이걸 알아보고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하는 거죠. 네. 지금 아마 리스트를 지금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메일에 빠르게 응답을 하는 건, 그러니까 이지섭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메일에 빠르게 응답을 하는 건 몰입하는 시간이 적은 것 같다. 이게 맞는 걸까? 뭐 슬랙이 사실은 쳤으면 생산성이 올라가기도 하더라. 네. 이런 네. 말씀도 주셨어요. 메일을 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기본 채널이 메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팀 내에서는 슬랙일 수도 있는데, 그거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빨리 답변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업무가 하루나 이틀 딜레이, 본인이 딜레이를 하면 다른 팀에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가 느려지기 때문에 빨리 답변하는 걸 내부 룰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사실 빨리 답변을 하는 거, 1시간 안에 어떤 대응을 해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게, 그렇게 하려면 진행상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내 일을 받아서 다른 팀원이 어떤 일을 할지를 다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혼자 일을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하고 공유된 일을 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팀원이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내부 프로세스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협업의 리모트 워크의 가장 효율을 가져가서 하는 목표고, 그게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시간 관계상 많은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제가 꼽아본 거는 짧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이지섭님께서 프로세스를 그렇게 금방 바꿀 수 있다면 그럼 어디에 기록을 하는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공유를 하는지, 혹은 따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지도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회고를 합니다. 한 개의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는 그 프로젝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처음에 목적한 범위가 있는데 그걸 다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이슈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건 왜 발생했는지, 다음번에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처음에 너무 범위를 많이 잡았는지, 이런 것들을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회고 리스트를,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걸 공유를 해요.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도 분명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걸 공유를 하고, 회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공유를 합니다. 네. 뭐 대표님 꼽으신 질문도 답변을 들어볼까요? 고르시는 동안 제가 김민경 네. 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골라주시고요. 네. 김민경 님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 워크를 도입해도 이제 리더와 팀원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나우 플랫폼을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나 이런 스마트 워크를 위해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이제 리더와 팀원이 보는 거는 뷰 측면에 어떤 역할 기반의 시스템의 사용자 환경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굳이 분리를 하는 시스템보다는 결국에는 변화 관리, 그리고 각 구성원에 맞는 그런 이제 개인화된 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성패를 좌우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뽑으신 네, 게 저희 있으실까요? 김현철님의 네. 해주신 질문인데요. 전통적인 회사에서 리모트 워크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경진을 어떻게 설득해야 좋을까요? 저는 저희 회사에 어떤 툴을 도입할 때, 협업 툴을 도입하고 리모트 툴을 도입할 때 제가 써본 겁니다. 제가 써보고 그게 좋으면 팀원들 그리고 팀장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좋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다라는 툴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 디자인 팀이나 개발자들은 이게 자기한테 아주 효율적인 툴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툴을 버리고 이걸 새로 씁시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피그마나 디자인 관련된 어도비 XD 툴을 쓰는데 진행되는 상황은 여기도 같이 올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툴을 쓰진 않아요. 디자인 팀이 쓰는 툴과 개발자가 쓰는 팀, 그리고 매니저가 쓰는 툴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협업하는 문화가 중요하지 툴을 도입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툴이 더 좋은 툴이 나오면 저는 언제든 바꾸고, 왜냐면 저희가 유료로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지금 쓰는 툴보다 더 좋은 툴이 나오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용배님, 또 김선일님,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과 측정이나 관리, 그리고 또 구속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세션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세션을 또 듣고 저희가 마크해놨다가 또 답변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첫 번째 세션에 대한 질문을 닫을 텐데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또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리모트 워크 되게 중요한데 사실 되게 힘듭니다. 쉽지 않은데 계속 저희도 시행착오 아직도 하고 있고요. 지금 4년 반 됐어요. 4년 반 됐는데도 쓰는 툴과 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맞춰가는 방법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주시는 질문들은 이제 이 두 번째 세션을 마치고 질문을 또 받으면서 같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총 100분 동안 지금 5시 40분까지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서비스나우의 김규화, 제가 위주가 되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세션의 내용은 글로벌 사스 회사, 저희 서비스나우가 뭐 시총 110조가 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채용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온보딩을 이제 원격으로 했거든요. 입사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션을 듣고 또 질의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현 대표님 반갑습니다. 서비스나우 최근에 조인해서 온보딩 프로세스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규현 대표님 생각하는 온보딩 프로세스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주고 있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입사와 온보딩이라는 이 과정 자체를 제가 스스로 뭐 리모트 워크 상태에서 경험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저 이후로 입사하실 분들 또 채용하는 분들을 제가 또 온보딩 시키는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온보딩 과정이라 함은 저희가 채용 과정을 하고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를 알아보고 채용이 결정된 다음에 그 직후부터 이제 입사 이전, 제가 이제 입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 뭔가 뭐 물품들이나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니까 가방이 하나 휙 날라오더라고요. 저희 사무실 출근도 못하고 그 과정이었으니까요. 코비드 과정이었으니까 가방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입사해서 데이원에 어떤 감정을 가질지, 그 다음에 입사의 데이원 이후에 이제 저희의 팀원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들, 저의 또 상위 조직이나 옆에 조직들한테 인사를 하는 것들, 알게 되는 것들, 또 교육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적응 과정이 있는데 회사 문화에 대한 공유를 받는다든지 프로세스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후에 보통 요새 회사들이 뭐 이러닝이나 셀프 페이스 러닝해서 한 3개월, 4개월짜리 또 교육 패키지들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보안 교육을 하나 안 들어갔고 직원이 되게 급한 저희 영업 때문에 필요한 승인 과정이 있었었는데 승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보안 필수 교육을 제가 한 달 정도 미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한 2시간 동안 그 교육을 듣고 억지로 승인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교육으로서 가지는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법적인 부분들, 서류적인 부분들, 또 마지막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들은 결국은 저도 직원이기 때문에 임파워먼트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정말 이제 나 준비가 됐어. 이제 데이 1, 데이 10 지나서 정말 준비가 되고 진짜 이제 달릴 준비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를 저희는 이제 특히 서비스나우 같은 회사에서는 온보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 말고 이제 뒤에 직원분들이 이제 네. 인플로이들이 계속 이렇게 합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재밌는 에피소드나 뭐 일단은 시행착오들은 없었나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창 이제 저희 우리 코비드 19이라고 얘기하는 이 과정들이 한창 진행될 때였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본사를 가진 회사들, 저희가 미국에 이제 더 이상 조금 선진국이라고 가보셨나요? 네, 입사 전엔 가봤어요. 입사 전에는 네. 산타클라라 출장 갔다 들려봤는데 입사 후에는 저 본사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야,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요새는 면접의 한 반은 회사 설명하고 우리가 입사하면 어떻게 더 좋은 경험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재밌게 저희 지사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키워나갈 거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이분의 얼굴을 보고 뭐 이렇게 외모가 아니라 또 이분의 어떤 제스처라든지 어떤 감정 상태, 또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이 있는데 이거를 줌으로만 인터뷰를 저희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또 이분들이 그 회사 문화가 어떻습니까? 그 회사의 어떤
문화라고 형성되는 여러 가지 저희가 표현하는 언어들이 있는데 우선은 사무 공간이라든지 또 직원끼리 누리는 어떤 뭐 칙챗이라 그러죠. 이렇게 캔틴에서 보내는 시간들, 그러니까 공간하고 자기 회사의 문화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소속감들이 형성하는 여러 가지 메타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집에 앉아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문화는 이런 문화고요. 소속감은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인파먼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희도 직원을 뽑으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저는 혼자 사는 방에 이렇게 막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말하면서도 아, 내가 알고 있는 문화가 정말 맞을까? 라고 솔직히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리모트 워크를 할 때 굉장히 힘든 경험이 있었는데 새로 온보딩 하신 분들은 그런 거부감이나 아니면 어떤 이슈들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 팬데믹의 와중에는 뉴노멀의 와중에는 이제 매니저가 즉 회사를 다 대표하기 원래도 대표를 하지만 회사 문화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장 가깝게 창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매니저고 매니저 리더십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는 강조들을 하는데요. 뭐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입사하신 분들이 사실은 얼굴도 모르고 계속 협업을 해야 되고 급할 때는 사실 직원들끼리 매니저한테 얘기하는 건 오히려 쉽죠. 뭐 리더니까 제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무슨 비용이 필요하고 뭐 리소스가 더 필요하고 스킬이 더 필요하고 이런 거 얘기하기 쉬운데 한 번도 안 본 실물로는 3D로는 한 번도 안 본 옆에 동료한테 갑자기 나 파워포인트 뭐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아웃으로 그분들끼리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고 또 어떤 공감각적인 뭐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날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에 저희가 있으니까 다른 저희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APJ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훨씬 나은 환경이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회식을 만들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회식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요새 사실은 뭔가 만나서 저녁을 먹거나 하는 부분들이 거의 이제 불가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멀티내셔널 회사들, 외국계 회사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4시간 정도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줌에서 모여서 여러 공동의 업무를 하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또 영업적인 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하고요. 그때 그게 끝났을 때쯤에 저희가 뭐 아무래도 여러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각 가정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치킨을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치킨이 배달이 안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카카오 기프티콘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내놓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맥주는 보내지 않지만 집에 맥주 하나씩은 다 또 있잖아요. 집에 뭐 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가 끝나는 6시 정도에 우리 다 같이 사실 녹초가 되거든요. 줌을 3-4시간 하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브레인스토밍과 그런 어떤 집중적인 근무 시간이 끝났을 때 같이 긴장을 놓는 시간을 같이 보내보면 그리고 가능한 이제 대표님도 대표님이시고 저도 리더인데 리더들은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희는 가만히 들으면서 그동안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칙챗을 하게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시간을 같이 나누게 하는 것도 온보딩 할 때 대표님이 다 참가하세요? 저희는 온보딩 프로세스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입사 이전부터 그분이 목표하는 것들, 액션들,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과 그분의 감정 상태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사실은 디자인이 조금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더 익사이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입사하기 전에 또 입사한 후에 얼마나 내가 자신 있게 만들 것이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저희는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당연히 아무리 리모트라지만 입사 첫날에는 반드시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 직원들 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콜을 잡아 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냥 애드하고로 잡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분이 입사하시기 이전, 2주 이전부터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은 가능하면 변경 없이 저 같은 경우도 처리를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뭐 제가 아직 뭐 저희 지사가 아직 100명, 50명 이렇게 된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매번 오시는 분들마다 그런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온보딩을 하셨을 때 조금 먼저 온보딩 하신 분들 있고 이후에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최근에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조금 다른 느낌과
이런 온보딩 할 때 그런 경험들이 다른 게 있나요? 아니면 대표님들이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멜팅폿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합류하게 말씀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있는 형성하고 있는 아무리 리모트 워크 와중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형성하고 있는 소속감과 문화가 있고요. 그 부분들을 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회사, 특히 한국에 계신 이 분들은 이런 문화를 저희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저희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매번 온보딩 한 명 한 분이 하실 때마다 또 피드백이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에 리모트 워크도 많이 하셨잖아요. IBM 때부터 많이 하셨고 컨설팅 회사 다닐 때도 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아마 모바일 워킹에 대한 20년 이렇게 해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받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포털에 들어와서 검색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맨날 아이패드에서 헤매. 애플리케이션 깔고 뭔가 VPN 설정하는데 아이패드를 헤맨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는 지식 문서에 대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 문서가 유용했는지, 왜 자꾸 이거 찾아보는지, 아이패드를 뭐 10개 산 것도 아닌데 자꾸 왜 이거 찾아보는지, 그럼 그것들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고요. 온보딩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피드백도 저희는 조금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애자일 문화에 익숙하시잖아요. 저희가 수행하는 매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점을 자꾸 도출하는 것도. 그러면 일하는 문화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영업을 만약에 영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영업에 대해서 어떤 그런 체크리스트나 가이드라인이 이제 매뉴얼화 돼 있는 건가요? 저희는 상당 부분 매뉴얼이 되어 있고요. 또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찾으면 나오는 게 매뉴얼이죠. 저희가 편할 때, 필요할 때 사실은 제가 잘 쓰는 용어인데 개떡같이 던져도 찰떡같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주는 거는 저희 같은 시스템이 하는 일인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분들이 충분히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같이 온보딩 하신 분, 입사하신 분들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뉴비 입장에서 신입 입장에서 같이 너도 이게 어렵구나, 나도 이게 어려운데 이 회사는 이런 거구나, 나도 다른 회사 보니까 이게 다르던데 이런 걸 충분하게 얘기할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리모트 워크에서 저도 이제 하다 보면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있어도 그 매뉴얼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시점이 있거나 그렇죠. 그 네. 매뉴얼이 콜에 핏이 안 맞거나 어떤 그럼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나요? 그래서 서비스나우가 아무래도 그런 일들을 하는 예.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 시스템에서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날리지 베이스가 이 매뉴얼이 쓰이고 있는지, 쓰이고 있다면 얼마나 잘 쓰이는지, 이 작성자가 어떤 피드백을 받는지, 그러면 작성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행화되지 않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고치게끔 더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것 이전에 사실은 이제 그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다이제스트,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는 그럼 업데이트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는 그 전에는 이 방법이 맞았을 텐데 현재 와서는 방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제안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 업데이트하면 어떤 베네핏이 있나요? 그 담당자나 아니면 그걸 업데이트하는 사람한테? 대단히 좋은 포인트신데요. 아마 저희 회사가 해외에서는 다 쓰시잖아요. 미국에서는 다 쓰는 시스템이들이잖아요. 그런 카르마라고 하죠. 이제 그런 지식 문서들에 대한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게이미피케이션의 방법도 있고 리워드의 방법도 있고 사실 피드백 자체가 사실은 리워드거든요. 내가 만든 예를 들어 FAQ가 예를 들어 내가 쓰고 있는 지식 베이스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거 순위로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은 게이미피케이션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이제 아까 저는 지난 세션에서 이제 어떻게 스크리닝을 하고 리모트 워크를 잘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것들이 핸즈온으로 녹아 있는 분들을 잘 뽑으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회사에서 온보딩 할 때는 직원들을 이렇게 뽑고 적응시키고 또 힘을 낼 수 있게 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편들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동네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온보딩에서 즉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이제 스킬업을 하고 자기의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 인터뷰 할 때부터 인터뷰를 저희가 5번에서 한 8번 정도 진행하는데 8번이요? 8번. 8번. 예. 그래서 이제 빨리 이렇게 진행되는 다 하세요? 것보다 8번을? 대표님이? 그러니까 제가 다 참여하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서비스나우라는 그런 서비스를 HR 서비스를 HR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처럼 이제
자기의 레주메, 이력서를 내고 그걸 스크리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크리닝을 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1회차부터 한 3회차까지는 저희가 참여하지 않고 이력서 스크리닝, 그리고 담당자 스크리닝, 그리고 인터뷰 세션, 그러니까 1차, 2차 인터뷰 세션까지는 HR에서 그 서비스 나와의 서비스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3차부터 한 5차까지는 저희가 이제 실무자, 저희가 팀원, 같이 일할 동료, 팀원, 피플 매니저, 팀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도 이제 매니저급이나 아니면 디렉터급들은 저도 이제 참여해서 저 사람이 저희 회사에 핏이 맞는지,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대부분의 일들이 리모트 워크를 일어나기 때문에 리모트 워킹 툴, 그리고 리모트 워킹을 할 수 있는 분석, 예를 들어서 뭐 네. 저희가 여러 가지 툴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 관련된 데이터 게더링하는 툴, 뭐 앱스플라이어 같은 툴, 그리고 자피어 연동해서 오토메이션해서 빅쿼리를 돌려서 데이터 분석하고 대시보드 만들까지 이런 걸 한다면 이런 툴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해봤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숙제까지도 내요. 그러니까 홈앤워크이라고 해서 저희가 입사하시기 전에. 예, 입사하기 전에 그 인터뷰에서 숙제를 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숙제를 던지고 답변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연락을 해서 뭐 리모트 그 채팅을 하든지 아니면 화상회의를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혹시 있냐, 혹시 이런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봤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방향도 제시를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실제 저희가 이제 뭐 주간 회의를 한다, 월간 회의를 한다 그러면 아직 저희 회사에 입사하지 않으셔도 들어와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태스크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회의를 하고 있는지를 들어와서 보시게 해요. 그래서 보고 이 회사가 내가 생각한 만큼 충분히 프로세스가 핏이 있고 맞는지, 네. 예, 핏이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방향처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들어와서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되게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대표이사가 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희 회사가 되게 유명한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회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저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예, 있는지. 입사해서 일할 만한 회사인지를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는 조금 예, 직구준 질문인데요. 네네네. 그 보다가 저기 오기로 했다가 채용 다 결정되고 오프 받았는데 안 오겠다고 한 사람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은, 저희가 심지어 쉽지 않죠. 연봉 RSU,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네네. RSU라는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주식을 드리거든요. 주식을 주는 거, 인센티브나 비상장 스톡옵션.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좀 그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 내시면 관계없어요. 저희가 회사 주식을, 비상장 주식의 회사 주식을, 저희 회사 주식을 드리면 네. 잘 모르는 회사잖아요. 상장도 안 돼 있고 이게 사실 커질 회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애플 주식을 사서 그걸 RSU 형식으로 줘요. 근데 이것도 법률 검토를 거쳐서 물론 하는데, 그래요? 저희 회사에 주식을 주면 싫어해요. 왜냐면 앞으로 상장될 것도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중국에도 있는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그래서 대접을 하고도 도망가시는 분이 있다. 그럼요. 안 오신다고. 예. 그래서 이런 거 RSU 보고도. 주식을 보통은 자기 회사 주식을 주는데 저희는 예, 원하는 주식을 사서 네. 드립니다. 재테크를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 프랙티스를 하신다는 거는 온보딩 과정에서 입사 전에도 보여드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줌으로 이제 들어오시거나 뭐 웹에스로 네네네. 들어오시거나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입사 후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이분들이 영어로 그렇죠. 램핑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좀 빨리 따라가는. 저희가 충분히 저희 회사의 프로세스와 그 스테이지를 보여주고, 그분이 저희 회사에 합류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리모트 워크로 일어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로열티나 아니면 직원에 대한 네. 좋은 팀하고 일하는 것들에 대한 로열티를 갖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능력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자기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신 분들을 하이어하다 보니 사실 저희도 상대방이 핏이 맞아야겠지만 그 저희 인플로이로 들어오시는 직원분들도 저희 회사가 충분히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서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연애가 그렇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알아가는 기간들이 필요하고, 충분히 상대방이 나의 반려자, 나의 그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가 계획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분처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대표님.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온보딩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다 서 있고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뭘 해야 될지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어떤 프로시저들을 거쳐서 예. 회사에 적응할지가 어느 예, 정도 다 서 있다는 말씀을 예, 들어오셔도 사실 저희가 바로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들어오시면 예를 들어서 1주째 프로젝트를 던져요. 1주째 프로젝트 던져서 그걸 충분히 자기가 성과를 내면 그 다음에 2주짜리, 4주짜리, 뭐 8주짜리 프로젝트를 던져서 그것을 윗해고 그거를 패스를 해야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장기 직원으로 왜냐하면 그거 충분히 공지를 합니다. 저희 회사에 들어오셔도 핏이 안 맞을 수 있으니 그거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합시다. 근데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입사하고서 핏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직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서로의 그런 관계를 기간을 가지죠. 예, 저희는 심지어 똑같은 프로세스로 저희 회사 내에는 회사 안에는 디자이너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서비스를 개발하고서 디자인을 외부에 맡겨요. 근데 네. 사실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에어비앤비나 워낙 디자이너나 그런 엔지니어 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아웃소싱을 던져도 그것들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던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일짜리 5워킹데이, 5워킹데이짜리를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럼요. 프로젝트를 드리고 여기 한 2주만 하도요 2만 불이에요. 디자인, 그렇죠. 네. UI UX 하나 만드는데 2만 불이에요. 어차피 저희는 돈이 많이 드니까 네. 1주짜리 프로젝트든 2주 프로젝트 던져서 상대방이 해주면 그거를 밑하고 지불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대부분 베이에이리아 위주로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다 다른 지역 네. 다 그렇게 큰 차이를 일을 하고 못 있습니다. 느끼세요? 국가별로, 지역별로 지금 이런 온보딩 과정에서의 어떤 경험이 사실 셴젠 저희가 처음에 셴젠에 제가 맨 먼저 나가서 여기서 사업을 했는데 셴젠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도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눈관, 선전, 광저우 이런 동네가 그 중국에서도 공장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네. 특히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전 세계에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 다 거기에 지사가 있고 좋은 대학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미 다국적 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일하는 방법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뭐 영어나 뭐 한국어나 이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고요. 언어를 사실은 이제 최소한의 의사소통, 뭐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시잖아요. 온보딩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체크하시거나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으셨어요? 예, 사실 저희가 지금 기본 의사소통을 하는 게 영어긴 한데 저희 중국인 엔지니어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엔지니어 분들이 영어가 플루언트하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영어를 잘하는 게 보는 것과 저희 프라이어티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저희 회사의 핏이 맞고 저희 회사의 일을 충분히 자기 성장으로 자기 개인의 성장으로 가져갈 수 있냐에 대해서 먼저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국인 직원들한테 영어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거의 1대1로 그 영어 선생님을 붙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셴젠에서? 네. 자기가 자기가 충분히 영어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저희가 리모트 워크를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일하는 거는 거의 없고 다른 팀, 다른 나라의 다른 조직하고 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언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네. 업무에 대한 언어를 잘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저희가 첫 번째 목적이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5번에서 8번까지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그 온보딩 과정을 거치는 이유도 그 충분히 자기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 그 저희가 이제 질문 던졌을 때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오고 원하는 답변이 오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이제 피플 매니저가 사실 중간 매니저들이 있으시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 저희는 5명이 전체 60명 정도의 직원을 그분들이 핸들링하죠. 대표님이 원하시는 형태의 이제 스크리닝부터 온보딩 방식, 인파워먼트 방식 이런 부분들을 다 숙지하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이분들은 완전 선수들을 제가 모셔왔어요. 사실은 지금 원래도 선수였다. 원래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이제 보스라고 생각을 저는 하지만 그 직원들은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인 직원이나 중국인 직원은 저는 사실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라요. 서울이 부산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지구본 돌려서 그렇죠. 네, 찾아야 그냥 제3국에 못 사는 나라에서 그냥 왔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똑똑한 면이 분명히 있고 잘한 면이 있으니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가 살려준다 내가. 제가 무릎 꿇고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 직원들이 그래 너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네. 분위기 같아요. 네, 아주 재밌네요. 지금까지 이미 잘하고 저와 있습니다. 네. 또 권 대표님의 직원 온보딩 또 스스로의 온보딩 경험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을 마쳤고요. 혹시 세션 마쳤다고 나가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 5시 40분까지 진행하는 세 가지 세션입니다. 제가 말씀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실은 저희가 전체 시간이 있다 보니까 대단히 골라내서 답변을 드려야 돼요. 대단히 많은 질문과 의견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급한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답변부터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선희님과 여러분들께서 직원이 자택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아마 권 대표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저희가 매니저들한테 하는 교육 중에 하나는 우선은 직원을 신뢰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중에 하나는 전 직원이 모바일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였는데요. IBM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저희가 받았던 교육 중에 하나는 관리자로서 직원한테 어디세요를 묻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화법은 어디세요? 뭐 가까운 데 있어요? 뭐 저녁 먹을까? 이거 되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직원이 어디 있는지 묻지 말고 직원의 성과를 물을 수도 있고 과정에 도움을 물을 수도 있는데 어디인지 묻지 않는 거, 그런 신뢰를 가져가는 게 당연히 필요하시고요. 물론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서 화상을 회의를 하셨을 때에도 더 이제 참여를 유도하시고 비디오를 켜는 걸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거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그런 신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오종태님 등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는 공공에서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내부에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과연 원격 근무가 효율적인 툴일까? 근데 관점을 저희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권영애 대표님께서는 회사 오퍼레이션이 워낙 글로벌 하시다 보니 여러 직원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하시다 보니 그런 어쩔 거고 수 없이 하게 어쩔 되는 수 거죠. 없는 거죠.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재택근무,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나우가 만든 조사한 지표에 따르면 미국이나 글로벌 기준으로도 9% 정도밖에는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2020년 6월 기준으로 42%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는 지금 대단히 특별한 상황에 살고 있고 이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잃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또 감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뭐 예를 들어 대면 근무보다 효율적이다. 그런 관점은 조금 이제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그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비즈니스는 계속해야 되고 숫자도 갖다 줘야 되고 또 직원들의 어떤 멘탈이라든지 이직률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점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요. 특히 리더분들께 저희도 교육 드리고 저희 스스로도 교육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직원들한테 절대로 동일함을 강요하지 말라는 점이죠. 저희가 매번 직원들한테 주지시키는 거는 우리는 특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대단히 특별한 어려움을 거쳐나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로도, 집에서 일하는 피로도 또 대면 근무를 못하는 피로, 거기에 따르는 보상, 또 다른 분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이걸 회사 환경 구성, 홍완표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데스크라든지 체어, 네트워크 비용 등등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책임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회사에서 어떤 보조금, 얼러언스라 그러죠, 영어로는. 그런 보조금 형태로 일부 금액이라도 보상해 주려는 노력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한 환경을 거치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은 또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리모트 워킹 환경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부터는 거의 90% 100% 이제 리모트 워크 재택근무를 하며 저희는 인터넷 비용하고 모니터를 사드렸어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방에서 일해야 된다 이런 룰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이 닫히는 방에서 할 수 있도록 책상이랑 뭐 모니터를 사준다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 비용을 대신 내준다거나, 아니면 모니터를 큰 거를 사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회사에 청구를 해서 저희가 대신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인근심님께서도 이제 예전 기사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저희 둘 다 예전에 IBM을 다녔던 경험이 있고, 일부의 경우에 다른 스타트업들처럼 이런 대기업이 미국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택근무를 허용하다가 거점 근무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점 근무도 너무너무 지정된 어떤 좌석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가능한 대면하는 기회를 넓혀서, 즉, 이 실패 사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주 5일 근무한다면 5일 내내 재택근무를 허용했던 회사들의 얘기예요. 대부분은 5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같이 모여서 일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플렉서빌리티를 이용해서, 유연성을 이용해서 재택이나 거점 근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 왔는데요. 현재는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죠. 한국과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회사가 내년 중반까지는 아예 고려도 안 하겠다로 답을 하고 있어요. 회사 직원들의 응답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뭐 선택해라가 아니라 우리 뭐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들, 뭐 IT 회사들이 아마 국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 말까지도 2021년 전체까지도 우리는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 안심하고 차라리 계속 재택근무를 해라.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재택근무, 그러니까 대면 근무에 대한 어떤 이점이나 베네핏은 이미 다들 경험을 하시고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능한 채팅을 통해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세션으로 저희가 넘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성과와 이제 인사관리,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세 번째 토픽을 이제 권영애 대표님 모시고 원격 근무에서의 성과 측정과 프로젝트 관리라는 주제로 많은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 또 주시면 마지막에 저희가 랩업하면서 답변을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십 인스파이어 프로그램 이번 세션에는요, 저희가 리모트 워크를 위한 성과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볼 텐데요. 성과 관리와 생산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시 다시 한번 권 대표님 옆에 계시고요. 리모트 워크를 위한 성과 관리가 사실은 되게 저희 그룹 내에서 되게 중요한 토픽으로 대두가 됐었어요. 근데 대표님 경험을 먼저 다들 여쭤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성과 관리, 그리고 원격 근무, 그 하에서 성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과 관리 되게 중요한 화두인데, 저희는 사실은 저희 회사는 미션이나 비전 같은 것들은 없어요. 근데 목표는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목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앱을 만든다. 근데 앱에 대한 시안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기능 정의가 다 있고 그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없이 얘기를 시작하면 사실 중구난방이 되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첫 번째는 완성된 그림에 가장 가까운 것들을 해본 사람,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시안을 놓고 논의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모으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준비하고 뭐 중간에 뼈대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 완성된 시안,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저기가 목표다라는 것들을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제 살을 붙이고 뼈에 대해서 살을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더 확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네. 결과물에 대한 어떤 최종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네. 그걸 목표로 지정하시고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팀원들이, 구성원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지,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걸 성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앱을 만든다 그러면 앱에 대한 시안을 그리고 MVP를 만들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디자인 시안이 아니라 글라이드 앱이라는 툴을 가지고서 아예 구동되는 각각의 화면, 그리고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화면에서 어떤 기능이 나오는지까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논의의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건 이 방향입니다. 이런 기능입니다. 이 내용입니다를 갖고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데이터를 모으고 방향 논의를 하고 디자인 설계를 하고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회사, 저희는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다른 회사들이 너무 빨리 너무 좋은 것들을 빨리 만드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어떤 서비스를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2주 안에 서비스 런칭이 돼요. 그 얘기는 해본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디자인을 만들고 기능을 만들어서 런칭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1년에 24개 정도의 2주에 한 달에 2개씩 만드니까 24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거예요. 권 대표님이나 저희나 뭐 몇십만 명 다니는 대기업을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1년에 한 번 성과 목표를 정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 관리를 받고 중간 리포팅을 하고가 아니라 저희는 24번의 저희는 매달 목표 관리를 하고 그 목표를 미타는지 안 나는지 팀이나 개인이나 성과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일반 팀원, 뭐 예를 들어서 팀장, 매니저급 이러면 그 역할이 되게 명쾌하게 정해져 있는 게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몇 시간 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제품? 저희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팀원들로부터 박수를 2번 이상 받아야 된다. 팀장의 역할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런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 이 사람이 도움이 됐다고 박수를 받아야 그럼 된다. 이런 룰들이 뭔가 있어요. 스탠드업을 하거나 레트로를 하거나 이런 공개적인 석상을 통해서 그럼요. 데모데이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런칭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 때 반드시 팀원들 그리고 옆에 있는 팀원들 다른 팀원들과 같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잘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팀원들이 다 들어와서 박수치게 해줘요. 그 사람이 이 일을 함으로써 충분히 내가 다른 사람, 다른 팀원, 다른 분들한테 박수를 받을 만큼 잘했구나라는 것들 저희가 저도 얘기를 질문 해줘요. 있어요. 저도 줌을 뭐 네. 여러 수년 쓰고 있는데 그 박수 치는 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원격으로? 아, 뭐 박수 버튼 눌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원격으로 다 들어와서 박수치기. 리터럴리 이게 그냥? 왜 잘했고 이게 어떤 이펙트가 있었고 그래서 고객한테 얼마만큼 도달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팩트와 기능과 그리고 서비스를 갖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24번의 예를 들어 직원이라고 예, 한다면 24번의 이제 릴리즈 사이클이 있고 거기에서 박수를 이제 받고 이런 과정들이 아 내가 여기서 박수를 받았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월급이 오른다거나 저한테 그럼요, 중요한 그럼요. 예를 들어 내가 승진을 한다거나 매니저가 된다거나 뭐 이런 저희가 과정에 1년에 올해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 코비드 19 때문에 네. 근데 1년에 작년에 저희가 200만 불을 그렇게 인센티브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RSU하고 스톡옵션 빼고 그 아까 인센티브 그 비트코인 준다는 그 예, 예. RSU 예, 그 네, 저희가 중국에서 뿌린다는 그- 저희가 이 성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박수 받는 거 업무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박수만 쳐서 네.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로열티도 그쵸. 증가하겠지만 사실 저희는 돈으로 드립니다. 돈으로 200만 불에 대해서 박수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히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을 올린 사람한테 저희가 그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죠. 저기 죄송한데 여기 나중에 동영상 편집할 때 그거 넣어주세요. 저기 네 아니 대답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거 라이브인데 이거 그냥 넣어주세요. 팩케어의 권영애 대표님 연락처 딱 넣어갖고 아 인센티브가 200만 불이래요. 계속 말씀하시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 저희 직원들 첫 번째 그 로열티를 더 증가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 저희 중국인 직원들이 2018년도만 해도 저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위안화로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월급의 100%는 아니더라도 뭐 50% 냈던 30% 자기가 비율을 정해서 그거를 저희가 구매해서 직접 그 자기 계좌로 쏴주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펫 헬스케어 서비스도 지금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건데요. 1년에 24개, 12개 정도의 서비스들을 저희가 신규 런칭을 해요. 그게 기존의 회사의 서비스에서 확장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자본금을 저희가 내드리고 그러니까 스핀오프 시키는 거야. 별도 회사로 법인 그리고 단순히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를 개발, 그러니까 디자이너, 개발자 그거에 대한 심지어 자본까지 다 드리고 대표를 만들어드려요. 자회사로. 아 그래서 대표님 예. 직함 중에 하나가 컴퍼니 팩토리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시군요. 저희가 컴퍼니 팩토리가 팩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회사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저희 중국인 직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미국인 직원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직원도 마찬가지인데 평생 회사 인플로이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자기가 세일즈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디스트리뷰터를 자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치면 그거를 분사시켜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자본금도 저희 회사 돈으로 100% 지원해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 드리고 세일즈를 하거나 디스트리뷰터를 하거나 로컬에 자기가 경험을 갖고 있고 거기서 오래 살았고 거기서 학교도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만들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아주 직접적으로 뭐 비트코인, 돈, 말횟수 가리지 않고 하시는 것과 또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으로 아예 창업으로 심지어 팩케어는 제가 중국인 그 총경리 혹은 그쵸. 동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별도로 계세요. 그분이 홍콩, 셴젠, 강저우를 본인이 대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미국 지역의 로컬 디스트리뷰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줄기에선 대단히 많이 공감이 되고 또 관심이 네. 가는 얘기들일 텐데요. 또 작은 줄기에선 저희는 매일매일 또 업무를 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리모트로 접속을 하고 업무를 보잖아요. 그래서 작은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뭔가 성과 리뷰를 한다든지 피드백을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리워드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혹시 고민하신 영역이 있을까요? 저희가 업무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앱 서비스를 만든다, 헬스케어 앱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툴을 사용하고 어떤 시안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만드는 기본 템플릿이 있고요. 그 템플릿에 따라서 만든다는 그런 시간과 기간과 어떤 책임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걸 만들었을 때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 플로우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냥 일을 본인이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업무를 공유하고 아사나 같은 코다 같은 툴에서 업무를 공유하는 이유는 저 이런 거 잘하고 싶어요. 저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콕 집어서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자기가 보고서 만들고 자기가 뭐 발표 자료 만들고 강의 자료 만들면 사실 피드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은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옆 동료들, 옆 팀에서 이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팀장의 피드백, 같은 팀원의 피드백, 그리고 옆 팀의 피드백이 이게 되게 원활하게 돌아가지고 네.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예전에 IBM 다닐 때 IBM 직원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것들을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어떤 뭐 찾기 어렵죠. 비용 처리를 네. 하거나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설이죠. 근데 네. 이거를 잘 찾고 잘 피드백을 해주는 게 성과, 그러니까 KPI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저희 팀에서 이래서 아까 그 KPI라고 말씀 잠깐 드렸는데 거기서도 상대방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됐고 내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됐고 내가 이 성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면 그 사람한테도 성과를 일부 별도로 책정해서 주는 그런 프로세스, 내부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회사 다닐 때 아마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이메일을 참조해갖고 누가 가장 전문가인지 특정한 토픽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과를 주는 그런 것도 전 그 경험이 아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많은 이제 피드백과 긍정적인 피드백, 또 잘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 또 인파워가 되는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리더로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못 따라오는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실리콘밸리의 속도를 못 따라오는 직원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뭐 한국말로 저성과자가 되는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만날 수밖에 없고 리더로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국내의 여러 상황과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희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방법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성과자 혹은 이 업무 프로세스에 핏이 안 맞는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태스크 업무를 책임을 지우면 어차피 자기가 못 해보고 경험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잘 못하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없고 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
혹은 회사 내부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잘하는 외부 사람을 초빙해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위해서 템플릿을 실전 따라가서. 그 사람이 했던 방법을 저희가 돈을 내고 받습니다. 그 노하우를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갈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사실은 삽질할 필요가 없고 데이터를 게더링하거나 아니면 그 베스트 프랙티스 찾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도는데 그 시간을 저희가 최소화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저성과자가 혹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의 플로우나 프로세스 그리고 잘했던 사람의 경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잘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 회사의 성장을 못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업무의 한 50% 정도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네. 물어보고 기회를 그거를 주는 그렇죠, 오퍼튜니티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저희가 A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 회사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글의 헬스케어 팀한테 우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혹시 내부에서 이거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 저희가 서포트 하겠다. 혹시 이렇게 한번 구글 콜라보레이션 들으면 기분 해볼래? 나쁠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하세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 팀에서 저희가 작은 회사인데도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저희 회사를 알리는 부분이 하나 네. 있고, 두 번째는 거기 현지에 있는 현업 팀원이 사실은 기존에 잘할 수 있는 것들은 회사에서 방향이 쭉 가는 방향이 있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분명히 진행하는 그쵸. 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담당자가 자기를 쇼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시너지가 날 텐데, 하나는 현직에 있는 분이 자기를 쇼잉해서 프로모션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 하나. 그 두 번째는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좋은 인력을 하이어하는 거는 네.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그거를 잘 못하거나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구글에서는 못해.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해볼까, 이런 기회를 저희가 네. 두 가지를 결국 보고서 성과와 인사를 네, 본인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 아니면 이 회사 밖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드리는 거죠. 아마 저희가 지금 리모트 환경에서 원격 근무 환경에서 성과 관리나 스타트업에서의 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의 성과 관리 부분을 많이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영역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프로젝트 관리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22번의 프로젝트 릴리즈 이런 릴리즈 사이클이 대단히 짧은 회사이긴 하신데요. 어떻게 그 과정을 관리하시는지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고, 특히 이제 비대면이고 저희가 뭉쳐서 일을 하지 않잖아요. 워룸에 같이 앉아서 프로젝트 룸에 앉아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제품 전체의 개발을 사이클을 관리하시고 진척을 확인하시는지 또 리드하시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툴을 굉장히 잘 사용한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사나나 코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관리 툴이고, 뭐 기터브 같은 거는 네. 개발 쪽에 뭐 이슈 관리나 소스 관리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저희는 가장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발자가 됐던 디자이너가 됐던 저희 기획자가 됐던 그 누구더라도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 그리고 최종 아웃라인을 가장 비슷한 것들을 해본 사람을 찾습니다. 네. 그게 가장 좋은 게, 한국에는 잘 쓰신지 모르는 링크드인이에요. 링크드인을 검색을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해봤거나 그런 프로젝트에 인기지먼트 된 사람을 찾아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네. 메일 드리기도 하고 연락을 해서 그분의 노하우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회사에서 3개월 걸리고 2달 걸리는 걸 저희는 2주 만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던 사람을 찾고, 근데 사실은 기존에 없던 것들을, 기존에 아이디어조차도 없던 것들을 찾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쪽 필드에서 완전 대가나 아니면 정말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받습니다.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이거 하려면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어떤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면 됩니까? 하면 그분이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라이퍼스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주냐면, 내 친구가 이런 걸 비슷한 걸 해봤거든, 혹은 이건 알거든, 이건 전문가거든, 얘를 한번 찾아가봐, 내가 연락해줄게. 이런 걸로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정말 해본 사람, 잘 해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저희가 프로젝트의
잘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다, 뭐 위험 관리다, 뭐 기존에 계속 이슈 관리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장기전으로 큰 프로젝트를 2년, 3년짜리 프로젝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합니다. 심지어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무슨 고객이 어떤 요구사항이 저희 고객이 새로운 기능에 대해 새로운 타스크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게 이틀 안에 우리 회사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릴리즈가 예. 아예 그러니까 기능 자체를 프로덕션으로 가는 예, 것까지. 기능 자체를 이틀 안에 개발해서 그 고객한테 줄 수 없다면 저희는 시작도 안 합니다. 우리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4주 걸릴 수도 있고 3주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저희 고객이 요청한 그쵸. 그 태스크가. 근데 지금 생각해서 3주지만 실제 해봤을 때 4주가 될지 8주가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8주가 지나면 고객의 관점. 고객의 니즈가 바뀌거나 네. 관점이 바뀌거나 기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 안에 해서 고객한테 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짓궂은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되게 캘리포니아 하늘처럼 되게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말아먹은 경험을 좀 얘기해 주세요. 프로젝트 저희가 프로젝트가 폭파되는 경우도 있고요. 팀이 다 나간 적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이게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 고객이 기능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거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희 직원이 3명이 한꺼번에 나간 바로 적도 짐 싸서 있고요. 그냥 나간 거예요? 왜냐면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까 바로 나가죠. 그때는 되게 쿨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원래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리모트로 붙잡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되게 환경이 어쩔 수밖에 없는 게 페이스북도 있고 테슬라도 네. 있고 구글도 있고 너무 좋은 바운더리 회사들이 안에. 많아요. 바운더리 서비스나우도 있고요. 뭐 아도비도 있죠. 있고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저희 회사를 굳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돈을 더 준다고 할 수도 없고요. 왜냐면 어도비 막 이런 데에서 뭐 서비스나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만약에 5만 불 더 연봉을 올려준다 그러면 여기서는 10만 불 불러요. 입금해 주죠. 네. 그거 2배 부르고 막 3배 부르고 이렇기 때문에 돈으로는 꽂힐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저희 회사에서 해주세요 했는데 그것도 안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걸 하다 이제 말아먹어서 이거 안 되겠구나. 팀이 폭파되는 거죠. 네. 좋은 표현인데요. 팀이 폭파되고 나가고 뭐. 네. 앞으로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남들이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혹시 지금까지는 성과 관리나 뭐 회사도 차려주시고 비트코인도 지급하시고 별의별 거 다 해보셨잖아요. 네. 안 해본 거 있다. 팬데믹 이후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파워먼트를 하고 성과를 더 내는 방법을 채찍을 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한국에서는 많은 그 정책적인 정부의 규제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저희는 헬스케어 하면 다 범법자예요. 네, 사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리모트 진찰, 원격 진료는 안 되겠지만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국에 좀 깃발을 꽂고 저희가 제대로 하고 싶은데 기회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한국에서도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성과 관리 방법을 가지고 또 좋은 성과를 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권 대표님하고 리모트 환경에서의 성과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계속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저희 세션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시 40분까지 Q&A 세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다시 한번 긴 시간 투여해 주셔서 투자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많은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이 들어오셔서 끝까지 잘 보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갈 텐데요. 저희 홍한표님 질문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의 경우에 시간대가 각각 다른 근무자들이 있을 텐데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시간 관리, 일정 관리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대표님. 사실 이거 일정 관리나 선거 관리나 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표는 사실은 주말에는 거의 일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는 주로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일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날 오후 5시가 한국의 월요일 날 9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 날 오후 3시쯤 되면 벌써 회의록 준비하고 이번 주에 할 일 준비해서 업무 모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있는 저희 팀원들이, 세일즈 팀원들이 안 하고 있느냐? 다 같이 타면 일요일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거를 책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성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한 일이 성과가 있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그냥 알아서 하게 합니다. 근데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성과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선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만 몰리고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 한국 특유의 정 같은 것들을 동작해서 정확한 측정이나 보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매달 평가를 해요. 근데 매달 평가를 하려면 매주 실적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공유하고 한 일을 공유하고 완료된 일, 잘한 일들을 공유해서 저희가 박수를 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성과급을 측정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가 프로모션해서 진급을 시켜요. 그러면 성과급도 받죠. 진급도 시킨다. 물론 그게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저희가 일 잘하고 일이 몰린 사람은 승진시키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그분이 일이 몰리지만 그거에 대한 베네피스는 확실하게 챙겨드립니다. 물론 그거를 원하지 않는 부분도 계시고 자기가 여기서 요만큼만 할래 하시는 분은 저희가 더 푸시는 하진 않죠. 근데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계속 프로모션 시키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게 책임과 역할을 드립니다. 근데 그 베네피스도 반드시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매달 박수를 쳐서 모든 분들이 화상회의에 들어왔을 때 이분이 왜 잘했고 왜 박수를 받고 그게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분이 자기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이게 왜 잘했는지를 분명히 공유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그거를 본받아서 따라할 수 있게 그게 리포트가 됐건 템플릿이 됐건 프로젝트 그 회고록이 됐건 그렇게 공유를 합니다. 네. 아마 박진숙님께서 주신 질문도 유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지속적 원동력을 받아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데 원격 근무하면서 어떻게 내재적 보상을 할 수 있을까?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이건 실리콘밸리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을 작게 가지면 프로젝트를 작게 가져가고 짧게 가져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지만 성공하는 경험을 드리고 작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경험을 들여서 그 성취감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내가 하는 팀이 내가 같이 하는 일하는 팀이 일을 잘하겠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한 사람한테 몰려서 그분이 번아웃 되면 그 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을 짧게 가져가고 일을 심플하게 가져가는 이유가 성공에 대한 경험을 성취감으로 가져가는 이유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를 쳐주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잘했다는 것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경험을 가져가게 합니다. 아마 또 작은 성공을 하면서 고객한테 피드백도 빨리 받고 네. 그 피드백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프로젝트를 더 이상 네. 진행하지 않거나 네. 또 확장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지금 정용배님께서 원격 환경에서의 화상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지 또 리더의 역할이 어떨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 저희도 사실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화상회의를 하면 저희도 이제 화상회의를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아니라 뭐 셴젠하고 서울하고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있던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 DC하고 근데 시간도 다르고 일하는 집중하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 먼저 준비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 회의의 목적과 왜 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의사결정하는지를 먼저 준비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약간 비인간적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준비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몸짓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고민하는 표정 이런 것들 듣고 다른 제안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예외로 하고 이 회의의 커뮤니케이션에 최대한 팀원들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고 자기 의사를 얘기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먼저 준비해서 얘기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사전에 공유하라고 하죠. 근데 만약 여기서
안 한다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떤 이슈도 제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기회를 조금 더 네. 낮게 주는 거죠. 예. 네, 저희가 긴 시간 참여를 해주셨고요. 아마 100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마 여러 경로로 이 동영상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토크 IT 플랫폼에서 다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저나 권영애 대표님 또 신수정 리더님 다 컨택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세미나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또 다음번 세미나로 또 신수정 리더님이 말씀 주신 대로 여러 컨텐츠를 가지고 인스파이어 리더십에 참여하는 분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